늦은 밤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에 씩씩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한데 돈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가게 확장하는데 보증금이 딱 3천만 원이 모자라서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1년 안에, 아니, 반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사방팔방 다 알아봤는데 아버지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반가움은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고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니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렇다고 덥석 주자니 내 노후가 걱정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자식의 애절한 부탁 앞에서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내 노후를 위해 아껴둔 마지막 삼짓돈을 만지작거리며 밤새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반드시 지켜야 할 돈 이야기를,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자식과의 돈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거야말로 노년의 삶을 평온한 천국으로 만들 수도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수천억 원을 굴리던 사람들도 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젊어서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려 했지만 말년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느라 알거지가 되어 쪽방촌을 전전하는 노인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김영감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일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감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멸치똥을 다듬어가며 악착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와 노후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모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 삶이었죠. 동네 친구들은 모두 김영감을 부러워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자식들 다 키웠고 건물 새 나오지, 현금 있지, 무슨 걱정인가 하며 말이죠. 그런데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던 둘째 아들이 찾아와 울며 불며 매달린 겁니다. 평소에 싹싹하고 말 잘하던 둘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친구랑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만 융통되면 진짜 대박날 사업이에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김영감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평생 비린내 맡으면서 남들 놀러 갈 때 문 안 닫고 모은 피 같은 돈 아닙니까? 하지만 아들은 며칠을 찾아와 읍소했고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김영감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죽겠다는데 내가 죽어서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미리 유산 주는 셈 치자. 그렇게 김영감은 노후자금 2억 원을 깨고 그것도 모자라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무려 5억이라는 거금을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사업은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아들은 경험도 부족했고 사기꾼 같은 동업자에게 속아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김영감의 상가 건물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영감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공공근로로 번 돈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 차가운 밭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잡니다. 화려했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병든 몸과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가난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붕괴입니다. 돈을 받아간 둘째 아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뜯어낼 게 없어인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식들은 어떨까요? 큰아들과 딸이 와서 위로해 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둘째한테만 돈을 다 줘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우리는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왜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를 우리가 부양해야 해요. 그때 제가 말렸잖아요. 왜 제 말은 안 듣고 둘째 말만 들으셨어요? 큰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향해 독서를 퍼붓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김영감은 자식 셋을 모두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명예도 잃고 노후도 잃었습니다. 김영감은 밤마다 소주를 들이켜며 가슴을 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때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독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닙니다. 10집 중 서너 집은 크고 작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식에게 돈을 주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노후가 불안해진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배고프면 내 밥그릇을 내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게 바로 자식들의 돈 요구입니다. 자식들이라고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급하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님 돈은 언젠가 내 돈이 될 거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뼈에 새기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자립심을 망치고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립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든 집값이 오르든 빚을 지든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고 수업료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뒤에서 똥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자식을 매번 일으켜 세워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애가 고생하나? 남들은 집도 사준다는데 나는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그놈의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 안 주면 자식이 나를 싫어할까봐, 인연을 끊자고 할까봐, 손주 얼굴 못 보게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덜덜 떨며 지갑을 엽니다. 셋째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지, 내가 늙으면 나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에게 간 돈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자식은 그 돈을 갚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기보다 부모님 돈이니까 천천히 갚아도 되겠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당겨 쓴 건데 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거 그냥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증여 아니었어요? 라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내 돈 내놔라 하면 부모 자식 사이는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됩니다. 소송까지 갑니다. 돈 잃고 자식 잃고 화병 얻어 건강까지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외면해야 할까요? 울고불고 하는데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거절하는 기술,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을 목숨처럼 사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나는 돈이 없다고 광고하고 다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식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땅을 팔았는데, 보험금이 만기가 돼서 목돈이 생겼는데, 연금이 꽤 쏠쏠하더라,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들에게 내 돈 좀 가져가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나도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이다, 요새 병원비 쓰느라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나오는 걸로 겨우 입에 풀칠한다 라고 늘 없는 척 죽는 소리를 하십시오. 낡은 옷을 입고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털어봐야 먼지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둘째, 거절할 때는 나의 생존을 걸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화내거나 훈계하지 마십시오.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냐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반발심만 생깁니다. 대신 감정이 호소하되 내용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들아, 네 사정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이 돈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면 나는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 약값도 못 내고 굶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평생 짐이 될 텐데 너는 병든 나를, 빈털터리가 된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죽는 날까지 내 힘으로 살다가 깔끔하게 가고 싶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내 인생을 책임져라.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나의 생존, 나의 죽음과 결부시켜 말하면 자식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굶어 죽게 만들면서까지 돈을 뺏어갈 자식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셋째, 지원의 한계선을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각서를 받으십시오. 살다 보면 자식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 아니라 당장 쌀이 떨어졌거나 손주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부모로서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못 받을 때 화가 나지만 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절대 타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딱 한 번만 주십시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내 장례비까지 털어주는 거다. 더 이상은 나도 없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돈을 줄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으십시오.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자식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식입니다. 돈을 쉽게 얻은 게 아니다.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마련해준 돈인지 알아라.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귀하게 씁니다. 넷째, 자식보다 배우자를 먼저 챙기십시오. 많은 분이 배우자 몰래 쌈짓돈을 꺼내 자식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다 나중에 들통나서 부부싸움이 나고 심하면 황혼 이혼까지 갑니다. 여러분, 노후의 동반자는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자식은 떠나가지만 늙고 병들었을 때 내 옆에서 물 떠주고 등을 두드려줄 사람은 지지고 볶고 싸웠던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3천만 원 있다면 그 돈으로 자식 주지 말고 배우자와 맛있는 밥 한 끼 더 먹고 여행 한 번 더 다녀오십시오. 아내의 낡은 코트를 바꿔주고 남편의 떨어진 구두를 사주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챙기고 돈독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편이 되어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면 자식의 무리한 요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노후 자금까지 훔쳐서 자식에게 주는 건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섯째, 돈 대신 지혜와 위로를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돈으로 구멍을 메워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지 같이 고민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며 용기를 주십시오. 돈을 잃었어도 너는 아직 젊다. 몸 튼튼하고 머리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버지가, 엄마가 돈은 못 줘도 마음으로는 너를 제일 응원한다. 언제든 집에 와서 밥은 먹고 가라. 이 말 한마디가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사실. 내가 돌아갈 비빌 언덕이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을 주면 그 돈만 까먹고 끝나지만 용기를 주면 그 자식은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것.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아까워서 참아야 하는 것. 친구들 만나는데 커피값 낼 돈이 없어서 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갑이 얇으면 사람도 쪼그라듭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당당하게 못하고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굽어집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밥 줘 소리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노후 자금이 든든하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용돈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나중에 유산이라도 더 받을까 싶어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며느리도 와서 애교를 떱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서글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어야 대우받습니다. 품위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인 노후 자금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 땀, 눈물, 고생, 그리고 남은 생의 자유와 인격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안 준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해주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자식에게 병원비 좀 내줘라, 생활비 좀 다오 하고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좀 냉정하게 거절하고 내 돈으로 간병인 쓰고 좋은 요양병원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자식에게도 그게 훨씬 가벼운 짐입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물길을 돌려 나에게로 향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비싼 옷도 사 입고 좋은 곳도 구경 가고 소고기도 사 드십시오.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뚜껑 닫을 때 아이고, 내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 좋은 일만 시켰네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승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행복했던 기억뿐입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자식은 밖에서 비바람을 맞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 쉴 그늘을 얻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해주는 지갑이 되지 말고 마음으로 품어주는 고향이 되어주십시오. 가지를 꺾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깊이 뿌리박고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밤 혹시나 자식 생각에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꿈에서는 걱정 없이 환하게 웃는 여러분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